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년 반 만에 재개된 공매도의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3%대 급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와 함께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작 중소기업을 위한 TV 전자상거래인 티커머스 승인은 늦추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의 반발 때문인데 경기 불황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양곤 HLB 회장이 미국 FDA 간암 신약 허가 불발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진 회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FDA 허가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이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반란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입점 업체들은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국내 증시는 3%대 하락하며 블랙 먼데이 악몽을 재현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급락과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영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74% 내린 2,513.44로, 코스닥 지수는 1.49% 내린 683.42로 개장했습니다. 장중 낙폭이 3% 이상 커지며 코스피 2,49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 지수는 670선으로 밀린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유입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많았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5조 원 넘게 매도하며 이탈세를 유지하는 등 아직은 효과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1.2조 원대 순매도하며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미리 빌려놓은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한 주간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이었던 삼성전자는 3.99% 내린 57,8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이어 대차 잔고가 많았던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습니다. 과거 공매도 재개 첫날 주가 흐름을 보면 3번 중 2번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10일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4%대 추락했고, 2021년 5월 3일엔 코스피 1%대, 코스닥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그와 유사한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도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28일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고, S&P 500은 올해 두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가량 빠졌습니다. 다음 달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관세 부과 대상국이나 관세율이 미정이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장가가 1,470원을 넘은 것은 지난 1월 13일 이후 2달 반 만인데, 장중 오름세를 보이다 1,472.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용 티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티커머스는 녹화 방송을 통한 TV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데요.
경쟁 심화를 우려한 업계의 반발 속에 정부 허가가 늦어지면서 경기 침체 속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 반발과 정부 허가 지연 속에 중소기업 판로 확장이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티커머스는 TV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전자상거래로 데이터 홈쇼핑이라고도 부릅니다.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일반 TV 홈쇼핑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0개의 데이터 홈쇼핑 채널이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전용 티커머스 채널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홈쇼핑 티커머스 업계 반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업계는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송출 수수료 인상 가능성으로 신규 채널을 진입을 반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널이 신설되면 좋은 채널 번호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불가피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채널의 송출 수수료가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업계 반발 속에 정부 허가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티커머스 채널을 신규 설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업계 반발이 심한 데다 방송 상업화, 홈쇼핑 공예화 같은 문제들이 매년 과기부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면서 과기부는 채널 신설에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지난 2023년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채널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소기업중앙회. 2년째 채널 신설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경기 침체 속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진양곤 HLB 회장이 오늘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허가가 재차 불발된 지 열흘 만인데요. 진 회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FDA 허가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민현 기자입니다. HLB가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간암 신약 FDA 승인 불발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날 주총장에서 진양곤 회장은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허가 불발과 관련해 주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실망시켜드렸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극복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재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주총에선 한용의 CTO 사내이사 신규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진 회장을 비롯한 HLB 이사들은 50억 원 한도 내에서 11억 원의 보수를 나눠받게 됐습니다. 다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권은 철회됐습니다. 해당하는 퇴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안으로 진 회장은 신약 승인이 지연되는 등 대내외적인 경영 상황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는 철회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주총에선 한용의 전 CJ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신임 사내이사로 양충모 전북대 교수가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HLB는 간암 치료제 신약 허가를 신청한 지 1년 만에 FDA로부터 다시 한번 2차 서류 보완 요구 서한을 받으면서 두 번째 신청에서도 승인이 불발됐습니다. 이에 HLB 측은 오는 5월 미 FDA에 재심사 서류를 제출해 재승인을 받아내겠다는 방침. 일각에선 FDA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때 11만 4,300원에 찍었던 주가는 현재 반토막 이상인 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이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판매 대금 미지급 논란에 이어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되며 사실상 운영이 마비된 상황이었는데요. 반란의 법정 관리 신청으로 입점 업체들은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를 겪던 명품 플랫폼 반란이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반란은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반란은 회생 인가 전 M&A를 목표로 빠르게 인수자를 찾고 이번 주 내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형록 반란 대표는 이날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지만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고 설명한 뒤 파트너들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반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반란은 최근 판매 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이용자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됐습니다. 반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결제수단 이용 불가라는 안내가 나오는 등 사실상 플랫폼 운영이 모두 멈춘 상황.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인 판매 대금 정산은 어려워집니다. 반란의 입점업체는 1,300여 곳으로 월 평균 거래액은 300억 원가량인데 현재 미정산 대금은 최소 13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는 반란의 월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반란은 담보권자나 금융권 채무가 거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란은 지난 4년간 누적 영업손실액 724억 원을 기록하며 2023년 말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77억 3천만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2015년 설립 이후 한때 기업 가치 3천억 원을 인정받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적자와 판매 부진으로 현재 기업 가치는 10분의 1 수준인 300억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한편 반란은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안정적인 정산 환경 복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이 홈플러스를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도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여운 기자입니다. 증권업계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향을 알고도 ABS-TV 발행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서울 남부지검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영증권은 일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하나증권, 현대차증권은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받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 중 6천억 원 규모의 중도 상환권을 신용평가사 등이 뒤늦게 알았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행사 자체는 홈플러스의 판단이지만 단기물을 유통하는 증권사들의 입장에선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사연대는 현 시점에서 김병주 MBK 회장의 관여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만큼 고소 대상에 MBK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부채 비율이 과도한 데다 일부 상거래 채권 상환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MBK 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평가 하락을 짐작도 못했다는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여운입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최다 사망자를 낸 대우건설이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재생 사업 확대, 내실 경영 등을 토대로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대우건설이 올해 최우선 추진 과제로 안전관리를 꼽았습니다. 중대재해 리스크를 직면한 상황 속에서 새 대응 전략을 내놓은 겁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7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상위 22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겁니다. 중대재해 최다 사망자를 낸 건설사란 오명을 안고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보연 대표는 지난 26일 주총에서 특유의 위기 극복 DNA를 발휘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 언급한 건 안전과 신재생 사업 확대, 내실 경영 등입니다. 내실 경영을 위해선 도시정비 사업을 서울과 수도권 우량 사업지를 중심으로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대우건설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도시정비 사업 수주가 전무합니다. 대우건설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지는 설해마을 원효성 빌라 재건축, 청파일구역 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입니다. 여기에 비주택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대우건설이 사망자 최다 5명을 싣고 제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세우면서 법인 보험대리점 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당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남들보다 수수료를 더 내는지 설계사가 수수료만 더 많이 챙기는 상품을 권하는지 알게 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에 GE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당할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기간 신설, 법인보험대리점 수수료 1200%를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GE업계는 영업기밀이 노출돼 생존권을 위협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험산업 혼란으로 설계사 고용 불안정과 시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GE업계는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는 대신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기준보다 높거나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보험 가격 지수 형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판매 수수료 공개에 대해 설계사가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유하는지, 설계사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유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수수료가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그동안 설계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꺼렸던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의 상품이 아닌 본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규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지난주 제4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독주체제가 예상되는데 일각에선 전국 불안 등을 이유로 제4인뱅 출범 무산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주 제4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전에 뛰어든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AMG뱅크, 포도뱅크 등 총 4곳입니다. 당초 제4인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인가전을 준비해온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두고 참여를 철회하면서 대규모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 KCD가 이끄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하나, 우리, 농협, 부산은행과 OK저축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 9개 금융사가 대거 참여했고 LGCNS, 메가존클라우드 등 IT 기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1, 2금융권 대형 금융사 참여를 통한 안정적 자본 조달력과 IT 기업 참여를 통한 기술력을 무기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일강 독주 체제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내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는 한국신용데이터 KCD가 33.5%, 2대 주주는 하나은행과 LGCNS가 각각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은행 8%, IT센 6.2%, 농협은행 5% 등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 우리금융그룹이 10%, 태광그룹 10% 지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자본 조달력뿐 아니라 포용성, 혁신성, 지방금융, 중소소상공인 상생 등을 주요 심사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지만 당국에서는 제4인뱅 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4인뱅 심사 기준을 공개하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없다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당국이 전국 불안 장기화에 따라 유동성이 커진 시점에서 제4인뱅 인가를 진행하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티웨이 항공을 인수해 이사회를 장악하려던 대명 소노그룹의 계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지연에 따라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대명 소노그룹 측은 향후 임시 주총을 열고 이사회 교체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티웨이 항공 주주총회에서 대명 소노 측이 티웨이 장악에 실패했습니다. 주총 시작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 공정위는 아직 대명 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 항공 및 티웨이 항공 모회사, 티웨이 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초 대명 소노 측은 이번 주총에서 서준혁 대명 소노그룹 회장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 소노인터내셔널 측 인사들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대명 소노 측은 이상윤 항공사업 TF 총괄, 안우진 세일즈 마케팅 총괄, 서동빈 항공사업 TF 담당 등 이전 대한항공 출신 인사들을 티웨이 항공 이사진으로 선임하고자 했는데 티웨이 항공을 FSC에 버금가는 항공사로 재정비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고자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대명 소노 측이 상정한 안건이 모두 자동 폐기되면서 대명 소노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임시 주총을 열고 이사회 교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시 주총 또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전제로 하는데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됩니다. 자료 보완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 시일 안에 승인이 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이날 티웨이 항공을 떠날 예정이었던 정홍근 대표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돼 당분간 대표직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코웨이 정기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불발됐습니다. 오늘 충남 공주 코웨이 본점에서 열린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은 46.5%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됐습니다. 집중투표제란 각 주주가 한 주당 선출하는 이사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받아 이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얼라인 측은 이사회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코웨이 모기업 넷마블의 과도한 영향력 견제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코웨이는 회사의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이사회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해치고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남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창립 57주년을 맞는 포스코그룹이 인도와 미국에서 신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인하 포스코그룹 회장은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핵심 사업의 시장 확장과 그룹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유망 사업 진입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며 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지난해 457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이익이 불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 MGC 커피가 다음 달 21일부터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주요 제품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한 해 동안 원두 가격을 좌우하는 국제 생두 시세가 2배로 오르고 환율 폭등까지 이어져 원가 압박이 심화됐다고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재인 전선 피복 원료의 가격 담합 혐의로 4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0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공동 행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